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이제 그래서 권리 능력이 대충 뭔지 알았겠죠? 그렇죠? 전부 노출, 사람 죽었을 때. 그럼 그 중간에는 계속 권리 능력자인 거죠. 권리 능력자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의사 능력은 뭘까요? 사람만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의사가 바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 의사 능력이란 게 저기 251페이지 가보시면 제 교과서 251페이지를 펴보면 251페이지에 보면 권리 능력 다음에 의사 능력이라고 있어요. 맞죠? 읽어보면 자기의 행위 결과를 인식 판단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 다시 제 책으로 와보면 31페이지죠. 31페이지를 펴보면 책의 앞부분으로 가보세요. 그 용어집이고 방금 봤던 거는 3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또 의사 능력이라고 있어요.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하는 거다. 그렇죠? 지능을 말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생각을 보시면. 맞죠?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5세는 의사 능력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살. 있어요? 없어요? 보통 뭐 없다 그러대. 저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애를 키우기 때문에. 제 딸이 6살인데 저보다 의사 능력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저 말싸움하면 이겨요. 요즘 애들 얼마나 성숙한데요. 요즘 10살짜리들은 거의 어른이에요. 말해보면. 진짜입니다. 여러분 잘 경험을 못해서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의사 능력을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 다음 저같이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도 술을 많이 먹었죠. 그걸 명정자라 그래요. 한자로 어려운 말로 명정자. 술 많이 취한 사람. 그 사람 의사 무능력자잖아요. 제가 비틀비틀하고 있으면. 술 먹는 자리에서 의사 무능력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예전에 법대생들끼리 술 마실 때 뭐래요. 자 오늘은 의사 무능력자 돼보자. 술 마시는 거잖아요. 그게. 농담하면서. 그게 의사 무능력자예요. 의사 무능력자. 무슨 말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을리라는 사람이에요. 갑이 의사 능력자인지 무능력자인지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요. 케이스마다 달리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 케이스마다 누가 달리 판단하는 겁니까? 나중에 법관이에요. 법관이. 그 케이스에서 너는 의사 무능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맞죠? 그럼 의뢰 입장 불안하잖아요. 이게. 왜? 의사 무능력자하고 법률행위 했죠? 의사 무능력자하고 법률행위 했죠? 그럼 뭐가 돼요 이거? 무효가 돼버리는데? 무효가 돼버리는데? 그 다음 여러분 봤을 때 저 사람이 술이 많이 취했는지 적게 취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얼굴만 보고. 어떤 사람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벌겋고 어떤 사람은 100잔을 먹어도 안 벌건데 사람마다 다른데 몸 상태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맞죠? 너무 확실성이 없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이 행위능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행위능력은 몇 살을 정했을까요? 만 19세요. 그냥 나이로 정하는 거예요. 나이로 그냥. 나이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16세입니다. 그럼 뭐예요? 행위 무능력자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 사람 의사 능력 그냥 행위 무능력이잖아요. 어쨌든. 얼마나 좋아요. 맞죠? 그게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32페이지 가보시면 3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판단이 나와 있죠. 32페이지 제일 위에 양가로 2번 판단. 의사 능력의 유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된다. 따라서 행위 능력이 획일적으로 판단한 거하고 다르거든요. 맞죠? 그래서 바로 밑에 기출지문 OX, 중요지문 OX, 우리 시험 문제인데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구체적 법률에 관련해서 개별적 판단돼. X지. 어느 분 틀렸어요? 행위 능력 분 틀렸잖아요. 행위 능력은 그 구체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19세 미만이라면 무조건 미성년자야. 무조건 미성년자고 뭐예요? 행위 무능력자예요. 그냥. 맞잖아요. 획일적으로 판단하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쉽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그러면 이 의사 능력은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특이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관이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민법에 규정도 없단 말이야. 이거는 아예. 그럼 행위 능력은 규정이 아까 몇 조에 있었어요? 민법. 4조였죠. 4조. 기억하시네. 민법 4조잖아. 아까. 19세.
그럼 여러분은 뭔가요, 지금? 행위 능력자시잖아요. 여기 혹시 19세 미만자 없죠? 여기 지금? 노량진에 있어요, 가끔씩. 요즘 있다니까요? 요즘 이제 제가 열풍이라니, 공무원 열풍이라니까요. 와보시면 놀랄 거야, 아마, 여러분. 제가 예전에 19세하고 상담도 해봤어요. 공무원 하겠다고 와가지고. 상담했다니,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고3인데. 이제 졸업하는데 뭐 해야 되겠냐고. 엄마하고 공무원 하라고. 요즘 그 정도라니까요. 근데 그때 하는 게 좋아요, 공무원은. 왜? 국어, 영어, 국사 쳐야 되니까. 대학생 대우는 다 까먹어. 아니, 고등학교나, 제가 보기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와보시면, 죄송한데, 라이센스가 났습니다. 지금 라이센스 따시려는 거 아니에요? 세무사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사 하면 자기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방금 또 세무사와도 통화했네요. 오늘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거든. 5월 31일. 31일이죠? 오늘 신고했다던데. 저 세무사 있어요. 저 담당 세무사. 여자분이에요. 원래 남자분인데 또 부부야. 제가 원래 남자분이었는데 갑자기 제 세무사 바뀌더라고. 갑자기 여자로. 둘이 또 혼인을 하셔가지고 터치를 했더라고요. 아까 제가 세무사 학원에 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 때 미래를 다녔대. 미래가 어디예요? 뭐 있다던데 들어보니까. 미래 경영이거든요. 자기는 요즘 나무 아카데미 여기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자기 때는 상법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또 다른 거 많이 한다고. 그 얘기하고 있고요. 세무사.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위 능력은 4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행위 무능력이라고 원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9세 미만자는 뭐예요? 행위 무능력이 맞잖아요. 의사 무능력, 행위 무능력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근데 용어를 좀 고쳤어요. 5조 1항을 펴보면 제한 능력자로 고쳤어요. 제한 능력자. 그래서 5조가 아니고 아까 141조였죠? 141조 죄송합니다. 141조. 아까 단서죠? 뭐라고 고쳤어요? 141조. 141조 단서에 아까 제한 능력자로 고쳤잖아요. 140조나 141조를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제한 능력자라고 나와 있죠? 맞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공부할 때는 행위 무능력자였거든요. 그 이름을 용어를 고쳤습니다. 뭐라고요? 제한 능력자. 그래서 앞으로 읽을 때는 행위 무능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한 능력자는 뭐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행위 무능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고쳤는지는 나중에 말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행위 무능력이나 제한 능력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민법절 읽을 때. 그래서 보통 몇 살 생각하면 돼? 18세 생각하시라니까.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시험 잘 나오는 거. 자, 그럼 권리 무능력자가 어떤 법률행위 했어요. 뭐가 될까요? 무효죠. 효력요건인데. 권리 무능력자하고 죽은 놈하고 법률행위 했다고. 그럼 뭐가 돼요? 그럼 당연히 무효죠. 무효죠.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맞죠? 권리 무능력자하고 법률행위가 무효 안 해요. 맞죠? 선생님,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능해요. 죽은 사람의 대리인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 죽었잖아요. 갑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나타난 거야.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죽은지 모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대리인하고 어떤 계약을 했죠? 근데 대리인의 원래 본인이 누굽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제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법률이 무효가 돼요. 나중에 공부해보면. 그래서 어쨌든 권리 무능력자하고 계약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건 당연히 무효잖아요. 맞죠? 똑같이 보세요. 의사 무능력자하고 계약을 했죠. 뭐가요? 그건 무효죠. 당연히. 무효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행위 무능력자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원래는 무효죠. 이론상으로 보면 무효잖아요. 이론상으로 보면. 이론상으로 보면 무효가 맞아요. 원래는. 독일이 그래요. 독일은 무효로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까 5조 배웠잖아. 5조 1항 2항 보니까 아까 배웠어요. 5조 1항 2항 보니까 2항 보니까 무효가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취소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잘 나와요. 시험에. 원래 이론상으로 보면 무효가 돼야 되는데 바로 지금 누구한테 취소권을 줬죠. 그냥 반대로. 미성년자 등에게 취소권을 줬어요. 그렇죠? 이건 그러면 미성년자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미성년자가 취소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계약. 그건 유효한 거잖아요. 계속 그냥. 이것도 누구 존중해주고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 존중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 미성년자 엄청 유리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 마음이야 그냥. 취소 안 하면 유효한 거고 취소하면 소급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럼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 되잖아요. 지금 계약이 지금 보세요 지금. 그래서 미성년자 보호가 우리 민법 총칙의 대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성년자 보호하는 거예요 무조건. 미성년자 계약하지 마세요. 세무사 돼가지고 미성년자 계약하는 거 아닙니다. 계약하면 불리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성년자하고 계약하고 싶으면 누구하고 계약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하면 되죠. 대리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법정 대리인. 엄마 아빠하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행위 무능력이면 이론상으로는 무효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우리 입법자는 이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 취소하고 같은 말이 뭐가 되느냐? 유동적 유효라 그래요. 같은 말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같은 말 해볼까요? 지금 어려운 말 쓰고 있어요. 불확정적 유효. 왜 유동적인 유효죠? 유효긴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으니까. 유동적이잖아. 취소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유효가 아니고 소급해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효가 된다. 그건 유동적이잖아. 확정이에요? 불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이잖아. 그럼 법서 읽을 때 유동적 유효다. 불확정적 유효다. 취소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표현만 조금씩 달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이 엄청 많아요. 그 법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용어를 바꾸는 걸 잘 알아요. 용어를 조금씩 달리해도 다 같은 뜻인지 이해를 한다니까요. 빨리빨리. 그래서 저는 국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법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 용어가 바뀌어도 그 의미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법을 잘해요. 보통 보면. 그렇죠? 선생님 전 그거 안 되는데요. 괜찮아. 외우면 되니까. 안 되면. 맞죠? 뭐 암기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가르치다 보면 생내적 법조인들이 있어요. 우리 말고 제 사법시험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생내적 법조인, 날 때부터 법조인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 만 21세 강의 해봤거든요. 그때 최연소로 합격했는데 사실 만 21세로 합격했다고요. 성대법도 4학년을 했는데 그때 1, 2차 바로 동시에 합격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애는 가르치면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가르쳐주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본 경험한 게 한 2,000명에 1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 그럼 나머지 1999명은 뭐죠? 다 똑같아요. 서울법대 나도 똑같아. 다 가르쳐봤어. 똑같아. 그냥. 그리고 법은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만 좀 하시면 대부분은 다 평범하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진짜로. 자, 그래서 외우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제가 문제 내볼까요?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이다. OX. 오잖아. 맞잖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같은 말이잖아. 맞죠? 다 같은 말.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목적이 있죠. 목적. 그렇죠? 이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 타당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어려운 말로.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렇죠? 자, 그래서 저기 제 책으로 잠깐만 가보시면 121페이지 있어요. 121페이지 있어요. 121페이지.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121페이지 찾으셨어요? 그 다음 제3관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찾으셨죠? 거기 로마자 이번에 보면 목적의 확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목적의 의도 나와 있고 121페이지 교과서 찾았죠? 그 다음 바로 밑에 의가 나와 있죠?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될 수 있어야 되지만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혹시 여기서 매매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계약이에요. 계약이면 금액이에요. 금액. 이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4,000원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4만 원이면 제가 커피를 왜 삽니까? 이거를. 제가 4만 원짜리 커피를. 맞죠? 호텔 가서 2만 원짜리 커피 먹고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까 뭐가 돈 아까워서 진짜 2만씩 하던데요. 커피 보니까 17,000원 뭐 이렇게 하던데 가보니까. 노량진에 1,000원짜리 커피가 더 맛있어. 먹어보면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진짜 비싸게 한 4만 원이면 안 살 거 아니에요, 맞죠? 금액이 중요해요, 맞죠? 근데 이 금액이 반드시 이 매매 계약의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다 그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혹시 회 좋아하세요? 횟집값 좋아하죠, 맞죠? 남자들도 횟집 회 가면 시가로 하나 적혀 있는 거 있지. 횟집 가보면 금액이 안 적혀 있고 시가로 적혀 있어. 근데 시키잖아요. 시켜요. 얼마예요? 시가요. 시켜요 그냥.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시가 하는가 보네. 대충 짐작하죠. 대충 남자들은 짐작하잖아요. 도움이 시가니까 한 10만 원 하겠네. 15만 원 하겠네. 이런 식으로 짐작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계약이 매매 계약 성립한 거예요, 성립 안 한 거예요. 성립한 것이고. 그다음 확정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돈 낼 때 주면 되잖아요. 시가 얼마입니다. 15만 원. 그럼 15만 원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1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뭡니까? 시가요. 예를 들어 보라 그러면. 맞죠? 줄 거 났죠? 물어봅니다. 이 줄 건 문장이 우리 시험 나왔어요. O예요? X예요? O죠. 확정해서 중요한 판례란 말이에요. 반드시 체결 당시에 확정됐을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 가능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12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표가 있는데 이 표는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할 것이고 그 다음 122페이지 죄송합니다. 122페이지 아라비아 숫자 1번 목차 기준 나와 있죠? 기준에 보면 법률 행위의 가능, 불능 여부는 그 시대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가능 여부인데 제가 지금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인데 한강에다 반지를 빠뜨렸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찾는 계약을 하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때 기술로 어떻게 찾아요? 한강에 반지 빠졌는데 그거. 맞죠? 불가능이지. 지금 21세기죠. 맞죠? 한강에 결혼 반지 같은 거 빠뜨렸어요. 찾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가능할까요? 그건 모르죠. 지금 기술로는요.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파 탐지기를 쏜다든지 해서. 그렇잖아요. 맞죠? 사회 통념에 따라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이해가 됐죠? 맞죠? 그 다음 이 사회 통념을 누가 판단합니까?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법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맞죠? 법관의 사회적 판단인 겁니다. 자기가 사회 통념 비춰볼 때. 그렇죠? 이게 가능해. 그 다음 이건 당연히 무슨 계약이에요? 확정 가능한 계약이었잖아요. 저한테 4,000원짜리 커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4,000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 적법해야 돼요. 이 적법이 무슨 말이에요?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규정이 있을 때 반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지금 12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12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우리 민법 105조인데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줄 거 주고요. 줄 거 주세요. 쫙 줄 거예요. 105조 제목이 뭐죠? 105조 제목이 임의규정이죠. 이걸 임의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반대로.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뭐라 그럴까? 그걸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 그걸 강행규정이라고. 강행.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럼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은 뭐가 될까요? 그럼 무효입니다. 무효. 여기 있네. 적법하지 못하니까. 부적법하니까. 여기 걸리는 거죠? 뭐가 돼요? 계약이. 무효가 돼요. 무효. 대표적인 게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 세무사법에 보시면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싶어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세무사가 돼야 돼요. 저 세무사 아니거든요. 방금 제 통화한 제 담당 세무사하고 제 동업했어요. 동업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세무사법 위반해요. 세무사법 위반해요. 세무사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세무법인을 만들고 싶죠? 세무사로만 해야 돼요. 다른 라이센스 아니면 저 같은 무자격자는 안 돼요. 동업계약해도 전부 무효입니다. 세무사법 위반해요. 위반이라니까요. 혹시 그 사무장 병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TV에 가끔 나오는데. 자, 제가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 자격증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병원을 만들었고 의사를 고용해 자기가. 고용을 한 거예요. 맞죠? 전부 무효입니다. 등록계약에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에 보면 의사만 병원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병원을 개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하얀 거탑 이런 거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맞죠? 거기 보면 병원의 이사장이 누구예요? 의사잖아요. 병원 이사장이 의사잖아요. 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요 다 이사장들. 왜 그래요? 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라이센스 있어야 돼. 맞죠? 그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의료법, 세무사법 전부 강행 규정이지. 강행 규정에 반했죠. 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지 그럼. 방금 제가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법인 만들었어요. 법무법인. 뭐예요? 무효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이야.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정면을 위반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뭐예요? 전부 강행 규정이에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없나요? 그런 계약이고요. 엄청 많아요. 신문 나가보시면. 혹시 누가 꼬시더라도 하면 안 돼요. 처벌받아요. 세무사 아는 사람이 동업하자 그래 처벌받는다고요. 그거 나중에 걸리면은. 됐죠? 투자 받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겠지만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동업하는 거 원래 무효입니다. 무효. 전부 다. 그 사람이 세무사가 아닌 한은. 자, 그 다음 여기 이게 이제 적법성이고 그 다음 타당이 나왔죠. 맞죠? 타당이 뭐냐? 그게 다시 저기 쭉 가보시면 126페이지 있어요? 126페이지 있어요? 103조? 103조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유명한 조문이죠. 이거 우리 엄마도 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죠. 103조 제목이 뭐예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죠? 맞죠?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것을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회질서에 부합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반사회질서행위잖아요. 뭐예요? 타당하지 못한 거예요. 타당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타당이란 민법 몇 조를 말하는 거예요? 103조를 말한단 말이에요. 민법 103조. 그러면 민법 103조 읽어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무효라 돼 있죠? 무효라고 돼 있죠?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며. 이해가 됩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지금 127페이지 보면 엄청 많아요. 보면 얘가 다 남아있어요. 맞죠? 그래서 127페이지에 반가로 2번 한번 볼까요? 인륜에 반하는 행위. 동그라미 1번. 자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계약. 무효입니다. 친족법에 보면 자식은 부모와 동거 의무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돌봐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첩계약. 일부 일처제 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첩계약하는 것은. 제가 지금 유부남인데 다른 여자 네가 같이 첩계약하자. 무효입니다. 무효. 전부 다 103조에 반해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런 거 전부 무효고 반가로 3번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동그라미 1번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무효입니다. 103조에 반해요. 그렇죠? 저 많이 썼어요. 솔직히 동그라미 1번은. 저 써봤어요. 저 실제로. 써봤다니까요. 저 왜 써줬을까요? 와이프한테. 저 무효인지 아니까요. 안 지켜도 되니까. 사회질 반하는 게 아니에요. 판례도 있잖아요. 판례 번호도 있잖아요. 그런 건 100장 써도 돼요. 그런 건 얼마든지 100장도 써준다며. 팔만 아플 뿐이야. 그렇잖아요. 맞죠? 그거 유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맞죠? 근데 보통 보면 많이 해요. 이런 거. 무효다. 얼마든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독신계약 이런 것도 전부 다 무효고 요즘 다 없어졌죠. 옛날에 80년대만 하더라도 은행 가보시면 은행에 있죠. 그 창구에 보면 나이 든 분이 없어요. 전부 좀 나이가 20대. 왜 그럴까요? 결혼하자마자 나가야 돼요. 은행에서. 그걸 독신계약이라. 독신계약. 다 없어졌어. 103조에 위반되니까. 지금 은행 가보시면 나이 든 분도 많죠? 여자분들. 은행 안 가봐요? 많이 가실 겁니다. 나중에 세무하시면 많이 갈 거예요. 그렇죠? 은행하고 친하게 돼야 돼요. 라이센스 때는 은행하고 친하게 돼요. 나중에 은행에 계속 전화 와요. 돈 빌려가라고. 자, 그 다음. 잘 몰라요? 빨리 합격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그게 확정, 가능, 적법, 타당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면 효력이 여기 중에
해당이 다 돼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이 중에 다 흠이 있죠? 그럼 뭐가 돼요? 그럼 무효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하나 남았어요. 뭐예요 이제? 의사표시가 있어요. 의사표시 맞죠? 자, 의사표시는 의사란 거하고 표시란 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의사하고 표시가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프린트 가보면 민법 107조가 있죠. 프린트 표 민법 107조 있어요. 그 다음 108조가 있고요. 그 다음 민법 109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의사 성립 과정에서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흠이 있는 경우. 그게 민법 110조예요. 민법 110조. 민법 110조 제목이 뭐죠? 사기강박이에요. 사기강박. 읽어보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서 지워보겠습니다. 갑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18세 아니에요. 자, 이때 갑이란 사람은 이때 의사가 뭘까요?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판다는 의사겠죠? 표시는요, 고객님 팔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표시죠? 저도 마찬가지죠. 4,000원에 아메리카노를 사겠다는 의사겠죠? 그 다음 표시는 어떻게 돼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표시죠? 이런 식으로 의사하고 표시가 원래는 일치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요. 맞죠? 근데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을인데요. 저는 사실은요, 4,000원에 아메리카노를 살 의사가 전혀 없어요. 원래 이거 커피값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원가 얼마예요 이거? 120원에 120원 원가. 모르세요? 공지의 사실인데 이거 아메리카노 120원이라는 건 좀 비싸면 150원이에요. 좋은 원두를 쓰면. 그러니까 1,000원 주고도 이게 남는 거예요 이게. 근데 4,000원에 팔아먹는 건 이거 도둑놈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근데 안 그렇잖아요. 여기가 임대료가 비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거 치고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비싸지는 건데, 문제는 의사 표시는, 저는 의사는 그런 의사 전혀 없는데, 을이 있죠? 표시는 아메리카노 주세요 표시한 거예요. 이게 뭐죠? 비진의 의사 표시. 그게 107조 제목이 뭐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 107조 제목이 뭡니까? 진이 아닌 의사 표시죠? 107조 1항 본문 읽어보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죠?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하죠. 저는 그런 진위가 없어요. 4,000원에 아메리카노를 산다는 의사가 전혀 없는데 아메리카노 주세요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효력이 발생해요?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한다며. 그럼 저는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 안 한 거예요? 청약한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청약을 한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효력을 발생한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 다음 갑이 팔겠습니다. 승낙했죠?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립하고 유효한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맞죠? 대신에 107조 1항 단서를 보세요. 이 갑이란 사람이 을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가 되죠? 그건 무효예요. 을이 표시하는 것 중에 이 표시가 아니라 진이가 아니라는 것을 갑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라니까요. 그렇겠죠? 그 다음 이 그림에서 제 입장에서, 을 입장에서 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매매 계획이 무효가 된다는 건 갑이 입증해야 될까요? 을이 입증해야 될까요? 을이 입증해야 돼요. 왜? 무효가 돼야지 을이 책임 안 지거든. 4,000원 안 줘도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을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그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계약은 유효한 거니까 을은 갑한테 얼마 줘야 돼요? 4,000원 줘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그 표시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이러면 O예요? X예요? O다 이 말이야.
표시에 따라 효력이 생기니까. 진이하는 의사표시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OX. X지. 뭐가 무효야? 원래 표시대로 효력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107조 1항 단서를 충족하면 무효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의사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의사주의. 어떤 학자들은 표시를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표시주의인데 107조 1항 본문을 보니까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의사를 존중합니까? 표시를 존중합니까? 표시를 존중해요. 지금 읽어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평석하던 게 옛날 다수설이죠. 우리 민법은 의사주의가 아니고 뭐다? 표시주의 아니냐. 107조 1항 본문을 보니까 입법자는 국회의원들은 보니까 표시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 의사보다는. 그래서 학자들끼리 막 싸워요. 자기들끼리. 의사주의가 맞니? 표시주의가 맞니? 그렇죠? 그런 거 읽어보는 게 교과서예요. 교과서. 민법 교과서 읽어보면 막 누구는 뭐 독일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막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거 갖고 이제 한수 시간 떠들면 뭐예요? 옛날 법과대학 강의. 다 자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래가지고. 저 지금 학원에서 강의하죠. 학원에서 그런 강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가겠죠? 수험에 적합하지 않은 강사.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거 많이 알지만 강의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강의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수험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는 107조 1항 본문이 나와요. 시험에. 아니면 단서가 나오든지. 지금 외우세요? 외우라 그랬어요? 외우세요? 107조 1항 본문하고 단서.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봐요. 108조 가봐요. 108조. 108조 제목이 뭐예요? 통정호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 우리 있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오늘 저 통정호의 표시라는 걸 배운다. 통정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전부 다 뭐 간통죄냐? 뭐 바람 폈니? 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통정, 정을 통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갑과 을이 서로 짰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정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로 짠, 이 말이에요. 서로 짠. 무슨 말이냐? 107조 1항 단서는 뭡니까? 107조 1항 단서는 갑이 을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이 단서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갑하고 을이 짠 거예요. 짠 거. 짠 거예요. 이게 통정호의 표시라고 그래요. 통정호의 표시. 어떤 게 있을까? 자, 여러분이 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누진이라 그러는데 퇴직금은요. 1년차, 2년차, 3년차, 10년차를 넣어보면 누진이 붙어가지고 20년차가 되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훨씬 많이요. 10년보다 20년 됐을 때. 그러면 요즘 옛날에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10년 정도 딱 됐죠? 회사에서 사표를 받아요. 그 다음 다시 재입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때 중간정산이라 그러는데 그때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왜? 20년 됐을 때 퇴직금 주는 것보다 훨씬 작거든. 사표 받았죠? 다시 입사원서를 내게 해. 입사원서 냈죠? 그때부터 다시 1년 차예요. 법으로 계산할 때는. 노동법 적용할 때는. 근로기준법 적용할 때는. 그럼 다시 10년 됐죠? 그럼 10년치에 다시 뭐 퇴직금 주면 20년 퇴직금 주는 것보다 훨씬 적게 주거든. 그럼 보세요. 여기가 회사입니다. 이게 근로자예요. 갑이 을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사표 내라고. 을은 사표 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맞죠? 회사 다니고 싶는 거예요? 없어요. 진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표시는 사직서 내잖아요. 맞죠? 근데 갑과 을이 서로 어떻게 한 거예요? 짠 거잖아요. 퇴직금 적게 누려고 그렇다면 서로 알아요. 그렇다는 거. 그렇죠? 사직서 제출하는 사직계약은 뭐가 돼요? 그럼 무효죠. 무효잖아요. 서로 짰는데. 그렇죠? 그 다음 정확히 말하면 이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을이 사직서를 내는 건 단독행위인데 이건 갑과 을이 서로 짰기 때문에 뭐가 돼요?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무효인 거예요. 맞죠? 그럼 물어봅니다. 10년차가 됐을 때 이게 무효라면 을은 갑한테 사직서를 낸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20년 됐죠? 퇴직하죠? 맞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 어떻게 주장할까? 을은 20년치에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 회사 측은요. 자기는 사직들이 유효하다 생각하고 10년치만 주려고 그러겠지. 보나마나. 그럼 차익이 생기겠죠? 소송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뭐 을이 이기겠죠. 무효니까요. 이해가 됐죠? 요즘은 또 그런 게 안 시켜요. 특히 대기업은 그런 거 없고, 대기업은 그런 일 안 하고, 조그만 기업에서는 아직도 행해진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공인 노무사를 찾아가죠. 근로는 이게 노무사거든요. 노무사들 뭐라 그럴까요? 판례 얘기하겠죠. 맞죠? 108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라고? 무효라고 얘기하겠지. 그런 것들. 통정 허위 표시라고. 그렇죠? 그 다음 통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107조 1항 단서에 해당돼요.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요. 진이 없다는 거. 뭐예요? 무효죠.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109조가 뭐예요? 그게 착오죠? 109조 1항 보니까 그 착오 아니에요? 착오?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의 중요 부분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돼 있는데 그 내용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중요 부분 줄칩니다. 그 다음 착오는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겁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취소 동그라미 이 중요하다. 방금 했던 107조나 108조는 이건 107조 1항 단서에 해당되면 뭐죠? 무효. 108조 본문 뭐예요? 무효. 이건 뭐죠? 취소. 착오는 뭐예요? 취소죠. 그럼 착오가 뭐예요?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모르는 걸 착오라고 합니다.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스스로 모르는 걸 뭐라 그래? 그걸 착오라 그러거든. 물어볼까요? 알면 뭐라 그러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스스로 알아. 표의자, 표시하는 사람이. 비진의 의사 표시. 아까 배웠잖아. 107조.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아까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자기 스스로 진이 아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고 행위한 거잖아요. 의사 표시 불일치하는 걸. 그렇죠? 그건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뭐가 돼요? 무효. 그럼 착오는 뭐예요? 의사가 표시 불일치하는 걸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무효가 아니고 일단은 유효한데 그 착오한 사람이 뭘 행사하는 거예요? 취소권. 취소권 행사하는 거예요. 오늘 또 취소권 배웠잖아요. 취소했죠? 어떻게 돼요?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141조 본문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옛날 문제, 세무사 옛날 문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OX, X지.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일단은 제일 잘 물어봐요. 이게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 물어봅니다. 이게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 물어봅니다.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이다. OX. O. 취소할 수 있으니까 유동적 유효잖아. 일단은. 유동적이죠. 유효긴 한데. 왜?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하는데 성립 과정에서 흠이 있는 거예요.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하는데 그 성립 과정에서 흠이 있더라고요. 흠이 있어요. 흠. 이걸 사기나 강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기 당했거나 강박 당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기 당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기 당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160페이지 펴보면 제일 위에 보면 16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양가로 1번으로 사기의 고의가 나와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표의자를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사기라 그럽니다. 사기. 형법에서 뭐라 그래요? 사기죄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를 속여서 받아내는 걸 사기죄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지갑에 뭐 들어가 있어요? 금전 들어가 있죠? 얼마 있어요? 네. 없어요? 그럼? 자, 지갑에 돈 있죠? 맞죠? 금전이죠? 그건 소비물일까요? 비소비물일까요? 소비물이에요. 쓰면 없어지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이거 소비물이에요, 비소비물이에요? 이거 어떻게 소비해요, 이거? 이거 계속 유체가 있는데, 이거 비소비물이지. 맞죠? 그래서 소비물을 빌리죠. 금전을 빌리잖아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랄까? 소비대차라 그러거든. 소비대차라 그래요. 그게 지금 프린트 가보면 18페이지에 598조 있어요. 프린트 18페이지 가보면 제일 끝에 가보세요. 제일 끝에. 거기 뭐 598조 찾으셨어요? 제목이 뭐예요? 소비대차죠? 소비대차죠? 그 돈 빌리는 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소비대차라 그래요. 일반적인 용어는 뭐죠? 대출. 대출. 사회학적인 용어고, 우리 민법적 용어를 뭐라 그래요?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 빌려주는 거 소비대차라 얘기하세요. 법 배웠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하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을이 갑한테 돈 1억 원을 빌려주세요 했어요. 청약. 빌려주겠다 그랬어요. 뭐야? 승낙. 그렇죠? 그럼 돈 빌려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598조. 차주. 돈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대주.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대주 차주로 안 돼 있어요? 598조. 안 돼 있어요? 나중에 합니다. 그 다음 이때 돈 빌려줬죠?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같은 말이죠? 채권자, 채무자. 자, 그러면 돈 1억 원을 빌려줬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 친구 사이에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친구야, 돈 좀 빌려줘. 1억 원만. 그래, 빌려줄게. 승낙. 이렇게 됐어요. 맞죠? 근데 을은요, 사실은 갚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을은 완전히 신용불량자고요. 갚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갑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돈 받아냈어요. 이게 뭐예요? 사기잖아요. 사기죄잖아요. 사기. 맞죠? 그 다음 우리 민법적으로 보면 사기잖아요. 민법 110조 1항에 해당돼요. 사기친 거잖아요. 자, 사기쳤어요. 갑은 소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0조 1항에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사기로 인한 계약은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사기 당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취소권 행사하면 저 그림에서 소비대차 계약은 처음부터 뭐가 돼요? 무효. 그러면 을은 1억 원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 을은 1억 원 부당이득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률상 원인 없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 자, 이 그림에서 있죠? 을이 갑을 야산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칼로 막 협박했어요. 안 빌려주면 죽는다고. 맞죠? 강박이에요. 강박이잖아요. 강박당해서 갑이 을한테 돈 빌려줬어요. 110조 1항 뭡니까? 취소. 취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강박당했으면. 협박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고 뭐예요? 취소죠? 무효가 아니고 뭐예요? 취소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강박이 뭡니까? 제 기본서 보면 16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 강박의 의의가 또 나와 있어요. 강박의 고의 해가지고 당사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생기게 하는 거죠? 그게 강박이죠? 그렇잖아요? 강박의 고의라고. 그래서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계약은 무효이다. OX. X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강박당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의사 성립 과정에서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흠이 있으면 민법 110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다음 효력부분은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다음 목적은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의사표시는 원래는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되고 성립 과정에서 흠이 없어야 하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든지 흠이 있으면 무효가 되거나 뭐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게 지금 116페이지 가보시면 그게 지금 116페이지 가보시면 116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아라비아 숫자 2분 목차 효력요건 부분에서 양가로 1번 일반적 효력요건 당사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 의사표시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표로 만들면 115페이지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 강의할 때 어느 순서대로 할까요? 먼저 이거 배우겠죠? 그 다음 뭐 이거 배우고 그 다음 뭐 이거 배우고 그 다음 뭐 이거 배우고 그 다음 뭐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런 순서대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250페이지 가보시면 용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51페이지 가보시면 251페이지 가보시면 로마자 3번으로 권리의 주체가 나와 있고요. 251페이지에 권리능력이니 의사능력이니 행위능력이니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미성년자니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252페이지 251페이지 로마자 3번 권리의 주체 권리능력이니 의사능력이니 행위능력이니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 민법 1조가 뭐죠? 1조 한번 펴봐요. 법전에 있잖아. 그 프린트에 있잖아. 1조. 이게 법원이죠. 법원.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250페이지 보면 뭐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25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로마자 1번 민법의 기본 원리 해가지고 민법의 법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잠깐 쉬었다가 1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